여러분 안녕하세요. 드로우 잉글리시 제58강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복합관계사 중에서 복합관계 대명사를 모두 살펴보았고요. 이번에는 복합관계 부사 써먹기 함께 알아봅시다. 여러분, 복합관계 대명사는 명사 하나 뺀 걸 대신하면서 그 전체 덩어리는 명사 덩어리 또는 부사 덩어리로 써먹죠. 똑같은 논리로 복합관계 부사는 부사 하나 뺀 걸 대신하면서 그 전체 덩어리는 역시 명사 덩어리 또는 부사 덩어리로 써먹을 수 있습니다. 바로 영작 하나 해보시죠. 이제는 아주 쉬우실 겁니다. 네가 언제라도 전화해도 문제되지 않는다. 일단 상이 큰 구조 먼저 찾는다면 문제되지 않는다. 이건 많이들 써보셨죠? doesn't matter 쓰면 되겠죠? 그 다음 doesn't matter 앞에 뭐가 문제되지 않는지의 주어로 명사 네가 언제라도 전화해도 부분을 만들어주면 되겠네요. 이 부분은 굳이나 우리말로 의역하려고 하니까 마치 부사 덩어리처럼 느껴지는데 영어식 사고방식에서는 네가 언제라도 전화하는 것은 이렇게 인식될 겁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멋들어지게 의역하는 것은 동시 통역사 같은 수준급의 사람들에게나 맞는 방법이라고요. 우리 같은 초보들은요. 의역하면 안 됩니다. 영단어가 가진 이미지 그대로 또 영어 사람들이 인식하는 언어적 사고의 흐름 그대로 시뮬레이션 해야 합니다. 쉽게 말해서 세상 단순하고 촌스럽게 있는 그대로 직역하세요. 아무튼 그래서 네가 언제라도 전화하는 것은 부분 만들어 보면 우리가 써먹어 보려고 하는 복합관계 부사로 뭐 쓰면 될까요? 그죠? whenever를 써서 whenever you call을 써주면 되겠죠? 자, 문장은 완성이 됐고요. 그림 보시면 여기 부사에 해당하는 부분을 대신하면서 복합관계 부사 whenever는 명사 덩어리를 이끌고 있죠? 여지 없습니다. 참고로 복합관계 부사 whenever 대신에 anytime, when을 쓴 이 문장 또한 원어민들의 사용 빈도가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지만 구조적으로는 가능한 문장입니다. 구조 살짝 설명드리자면 관계부사 when 덩어리가 명사 time을 수식해주면서 anytime, when you call 이 명사 덩어리로서 주어 역할을 하는 문장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whenever를 부사 덩어리로 한번 써먹어 볼까요? 내가 그를 언제든지 방문했어도 그는 집에 있지 않았었다. 이번에는 내가 그를 언제든지 방문했어도 부분하고 그는 집에 있지 않았었다 부분이 의미적으로 한번 분리되어 있음을 직관적으로 인지할 수 있으시죠? 글로 보면 이렇게 콤마가 있어서 더 명확한 인지를 할 수 있겠지만 말로 들으셔도 인지할 수 있으셔야 합니다. 지금쯤이면 이런 게 돼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그를 언제든지 방문했어도를 독립적으로 먼저 써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들어 봅시다. 복합관계 부사 whenever를 써서 whenever I visit him 이라는 부사 덩어리를 만들 수 있으시죠? 그 다음 앞에 있는 단어 덩어리가 부사이고 여기서 의미를 한번 딱 끊어주겠다라는 표식으로 컴마를 딱 찍어줍니다. 그 다음 자연스럽게 그는 집에 있지 않았었다. He wasn't at home까지 이어주게 되면 이렇게 문장이 완성이 되죠. 이 문장 또한 단어 조각 any를 넣어서 또 다른 느낌, 또 다른 구조의 문장으로 만들 수 있겠죠? 단어 whenever 대신 any를 넣어 쓴다면 어떻게 바꿔야 할까요? 언제든지 어떤 때라도의 느낌이니까 이 또한 anytime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느낌 오시죠? 참고로 any하고 time은 분리된 두 단어 덩어리입니다. 자, 그래서 at any time when I visit him, he wasn't around 이 문장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구조 분석 그림이 좀 복잡하죠? 저는 명확한 구조 설명을 위해서 이렇게 디테일하게 그리는 거고요. 여러분들은 필요한 부분만 선택적으로 그리시면 됩니다. 구조 분석 설명드리자면 여기 at any time when I visit him 부분은 보시는 바와 같이 관계부사 when 덩어리가 anytime이라는 명사를 수식해주고 있고요. at any time이라는 전명구로 부사 덩어리라는 것을 명시해주고 있는 문장 구조입니다. 참고로 any하고 time이 붙은 anytime이라는 한 단어도 있는데요. 이 단어의 뜻은 any 띄고 time하고 비슷하기는 한데요. 부사 자리에서만 써먹는 거라서요. 이 문장에서는 관계사 when 덩어리에 수식을 받아야 하는 경우라서 형용사 any하고 수직 받을 수 있는 명사 time 세트를 전치사 at의 목적으로 결합함으로써 부사라는 명사를 빼박으로 착 붙여주는 겁니다. 이러한 설명은 너무 문법적이고 지루한 내용들이라 사실 제 스타일은 아닌데요. 궁금해하실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중요한 건 문법적 분석 못해도 이렇게 써먹을 수 있으면 그게 장땡인 겁니다. 또 다른 단어를 써서 만들 수도 있는데 기억하시나요? no matter when을 쓰는 문장도 가능할 것 같죠? 가능합니다. 보시는 이 문장처럼 만들어 써먹으면 됩니다. 복합관계사 관련 문법적 설명은 더 이상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신속하게 다른 복합관계사인 wherever 예문도 살펴볼까요?
이 문장은 to settle이라는 준동사 to all 다음에 뭔가 있어야 하는 부사 자리를 대신하는 wherever 덩어리가 명사절로서 주어 역할을 하고 있는 문장의 예입니다. 이번에는 이 문장의 wherever 덩어리를 부사절로 바꿔 써볼까요? Wherever you decide to settle까지 똑같지만 컴마를 딱 찍어주고 그 뒤에 나오는 단어가 주어인 I가 나오게 되면 이 wherever 덩어리는 나에게로 와서 비로소 부사절이 되었다. 뭔지 아시죠? 토시 하나 다르지 않은 아까의 이 명사 덩어리를 이 깨알 같은 콤마와 주어 I가 부사 덩어리로 탄생시키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 문장도 신속하게 any를 넣어서 표현해 볼까요? 자, 일단 이렇게 wherever 대신에 any place where를 쓰는 건 충분히 이해되시죠? 근데 이렇게만 해서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관계사 where 덩어리가 명사 place를 수식하고 있는 모양새인데요. 이렇게만 써주면 뭐 대충 알아서 부사절로 이해할 수는 있을지는 몰라도요. 문법적 집중 포인트인 이 any place 이 부분이 명사이기 때문에 이 전체 덩어리를 명사절로 인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체 덩어리가 부사절임을 확실히 명시해주기 위해서 아까 비슷한 구조의 이 문장에서 전치사 at을 써주었듯이 여기서도 전치사를 써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여기서 잠깐 여기서도 전치사 at을 써주면 될까요? 그래도 말은 통하겠지만 저라면 여기에 전치사 in을 넣어줄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요. 이 앞부분 덩어리의 의미에 있는데요. 이 부분의 의미는 네가 정착해서 살기로 결정하는 어떤 장소건 간에 잖아요. 그래서 정착하는 장소 안에 사는 겁니다. 안에. 그래서 여기는 전치사 in을 쓰는 게 가장 적절할 겁니다. 이걸 결정하는 결정적인 단서는 여기 settle이라는 단어죠. settle은 정착하다라는 의미로 쓰일 때 장소에 해당하는 걸 바로 붙여 쓰지 않고 전치사 in과 함께 쓰거든요. 이런 건 사실 문법이라기보다는 어울리는 단어를 함께 써줄 수 있는 감각입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러한 부분은 외우는 게 아니고요. 단어의 이미지에서 해결책을 찾아야 합니다. 단어 settle의 원초적인 이미지는 앉다, sit에서 왔고요. 어떤 장소에 눌러 앉다의 앉다, sit의 이미지여서 전치사 in과 함께 쓰게 되었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단어 sit도 기본적인 앉다의 뜻으로 쓰일 때는 항상 전치사와 함께 쓰거든요. 이해를 위한 설명을 하다 보니 딱딱한 문법적 설명이 좀 있었는데요. 문법 설명에 너무 연연하지는 마시고요. 핵심적 원리만 캐치하셔서 실제로 이렇게 써먹을 수 있도록 연습하시는데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이 문장들을 또 no matter where를 넣어서 직접 고쳐 써보기 바랍니다. 대신에 이 세 문장의 의미가 완전히 똑같은 건 아니라고 했습니다. 의미적 또는 뉘앙스적 차이는 이미 설명드린 바 있으니까 앞선 영상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복합관계 부사 however 하나 남았는데요. 이 however는 다른 복합관계 부사 whenever 또 wherever 하고 문장 어순이 살짝쿵 다른 면이 있습니다. 일단 예문 보시죠. 그녀가 정말 못생겼더라도 문제되지 않는다 라는 문장을 이렇게 영작한 건데요. 관찰력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지금까지의 복합관계사 문장의 어순과는 살짝 다른 부분을 꼬집어낼 수 있으시죠? 그림으로 딱 봐도 여기 is의 보호는 오른쪽으로 결합하는 그림만 그려져야 하는데 세상에 이 그림에서는 왼쪽으로 뒤집어져 버렸죠? 그림만 봐도 기본적이고 일반적인 어순의 문장이 아니라는 걸 딱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however는 일단 부사죠? 그리고요, how라는 단어는 상당히 강한 의미를 가지는 강조어입니다. 맞죠? 여기에 또 ever라는 단어 조각도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또는 절대적인의 의미를 가지는 강한 의미의 강조어이거든요. 그래서 이 however는요, 굉장히 센 의미의 강조어로서 주로 뭐뭐가 절대 아니더라도 라는 부정적인 상황을 강조할 때 쓰잖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맘먹고 강조하고자 할 때는요, 최대한 세게 임팩트 있게 전달해야겠죠? 또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원래 말하는 단어 순서가 아닌 다른 순서로 말하면 강조가 된다고요. 이 문장을 원래의 기본적인 어순의 문장으로 말해준다면 이 문장과 같았을 겁니다. 그림도 이상한 모양이 없잖아요. 그죠? 근데 만날 똑같은 평상시의 어순을 하니 어째 좀 밋밋해서 강조가 되지 않는 느낌을 영어 사람들이 받았나 봅니다. 그래서 최강 강조어인 however를 딱 써놓았으니 강조의 효과를 최대한으로 발휘하고 싶었던 모양이죠. 자, 그래서 이 문장에서 진정 강조하고 싶은 핵심 단어인 못생긴이라는 형용사 ugly를 however 바로 옆에 이렇게 촥 달라붙여 버립니다. 강조하고자 하는 단어들을 미친 척하고 한데 뭉쳐버리는 거죠.
그런 다음에 나머지 단어들을 그대로 나열해주게 되면 바로 이러한 문장이 탄생되는 거죠. 여기서 however는 부사, 또 ugly는 형용사. 여러분, 부사와 형용사는 찰떡궁합이죠. 부사는 영어로 adverb죠. ad는 가까이, verb는 동사이니까 부사의 핵심 역할은 동사를 옆에서 수식해주는 거지만 부사가 동사 다음으로 지나간 게 바로 형용사이거든요. 저는 이걸 인접의 원리로 설명하고 있죠. 이거에 대해서는 19강 문장 성분과 품사 영상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건요, 영어에만 있는 특수한 문법 또는 용법이 아니고요, 우리말도 똑같아요. 우리도 그녀는 매우 많이 못생겼다 라고 표현하면 뭔가 좀 딱딱하게 느껴지죠? 그래서 어쩜 그리 못생겼냐 그녀는, 이렇게 느낌을 좀 실어서 강조해서 말을 하잖아요. 그죠? 아무튼 또 문법 설명이 좀 길어졌는데요. 여러분들은 여기서 이 문장 만들어 써먹을 수 있는 원리만 건져내시고요, 문법적인 내용들은 다 잃어버리셔도 됩니다. 문법 설명이 지긋지긋하기는 하지만 혹시나 궁금해하실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필요한 부분만 새겨들으시고 관심 없는 분들은 그냥 듣고 넘기셔도 됩니다. 자, 복합관계 부사도 관계사의 일종이니까 부사에 해당하는 것을 대신해서 쓰는 거죠. 그래서 이 문장의 그림에서도 여기 이 부분에 점선에 부사 그림을 그려놨는데 어떤 분들은 여기 부사 부분에 대체 뭐가 빠진 건데요? 하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요, 이 부분에는 very much 정도가 빠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she's ugly very much 와 같은 덩어리를 however ugly she is 덩어리로 바꿔 표현했다고 할 수 있는 거죠. 영단어 how는 단어 very에 느낌이 들어갈 수 있다 라고 생각하면서 써먹으면 편하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문장에서도 여기 however를 very로 치환한다고 하면 부사 very의 수식을 받을 수 있는 형용사 ugly를 바로 옆에 붙였을 수 있게 되는 용법도 납득이 되게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럼 이번에는 이 문장의 however 덩어리를 부사 덩어리로도 써먹어 봅시다. 아까 이 문장과 똑같은 however ugly she is 뒤에 컴마를 딱 찍어주고 바로 다음 명사 주어 I가 나옴으로써 아까는 명사 덩어리였던 이 덩어리가 이 문장에서는 부사 덩어리로 변신을 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복합관계 부사를 모두 다뤄드렸는데요. 복합관계 부사도 부사 하나 빼먹은 거 대신하면서 명사 덩어리, 부사 덩어리로 써먹는 원리는 복합관계 대명사랑 똑같았었습니다. 다만 관계사 중에서도 살짝 삐딱한 이 단어 how, however를 쓸 때는 다른 것들과는 다르게 신경 써야 하는 부분이 있었죠. 관계사 how를 쓸 때는 이렇게 선행사 the way만 쓰던가 아니면 관계사 how만 쓰던가 둘 중 하나만 써야 했었고요. 또 복합 관계사 however를 쓸 때는 더 강한 강조를 위해서 이렇게 형용사를 바로 옆에 갖다 붙여 쓰는 게 좋았고요. 결국 여러분들이 관계사 또는 복합 관계사를 써먹을 때 지금까지 설명드린 뻔한 원리에 따라서 손쉽게 사용하시면 되고요. 다만 how를 쓰고자 할 때만 이러한 다른 점에 신경을 조금만 더 쓰셔서 써먹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복합관계 형용사까지 해서 복합관계사를 마무리 지어야 하는데요. 그 전에요, 복합관계사 however를 쓸 때 형용사를 끌어당겨서 바로 옆에 두고 쓰는 원리는요, 우리가 감탄문에서의 how, 예를 들어서 how beautiful she is 이 문장에서도 보시면 how 바로 옆에 형용사 beautiful을 끌어당겼었죠. 이거 보시면 복합관계사 however 하고 감탄문에서의 how를 써먹는 원리가 똑같거든요. 또 감탄문에서의 what, 예를 들어 what a beautiful girl she is 이 문장에서도 보시면 맨 앞 단어 what 바로 옆으로 형용사 beautiful을 끌어당겨 쓴 걸 확인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감탄문에서의 how하고 what 또한 복합관계사 however를 쓰는 문장에서의 어순과 똑같은 원리에 따라서 만들어 쓴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다음 시간에는 이러한 영어 문장에서의 단어의 순서 잡기, 즉 어순 감각을 더욱 강화시켜 드릴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이 48강에 대한 보충 강의의 개념이니까 48-1강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신 분들이라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